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과목의 마지막. 네트워크 관련 장비입니다. 관련 장비. 자,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상과목에 또 나온 내용이 똑같이 나온 내용이 또. 자, 여기서는 주로 라우터를 많이 물었어요. 이 과목에서는. 이 라우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윈도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우리 인터넷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딱 알아버리면 상과목에서 다시 복습만 하면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요런 만져보지도 않았고, 뭐, 보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뭐 봤습니까? 내가 직접 인터넷을 설치하고 아니면 그쪽 관련 업체에 있어가지고 이런 장비를 만져봤다면, 세팅을 해봤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만질 일도 없고, 기껏 봐야 요거 봤을 겁니다. 요거. 집에. 요거. 뭡니까? 공유기. 이게 그거예요. 공유기가 일종의 라우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라우터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 이제, 인터넷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이제 라우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아파트 단지에, 우리 보면 전산실이라고 마련되어 있어요. 큰 공간 하나 거기에 가보면, 뭐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렉이라 해갖고 막 서 있어요. 뭐 옥장 같은 게. 그게 막 안에 기계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밤에 보면 막 불이 부쩍부쩍 합니다.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곳을 통해서 이게 장비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것들이 다.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타타타 꽂혀가지고요. 얘들이 이제 여러분 단지로 인터넷을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단지들을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 업체마다 또 하나씩 더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KT, 어떤 사람은 또 하나로 쓰고 틀리잖아요. 그럼 업체마다 거기에 장비를 갖다 놔요. 자기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비들 도대체 뭐냐? 특징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라우터. 자, 라우터는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 뭘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늘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길을 안내하죠. 좌측으로 가세요. 뭐 전방은 몇 미터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라우터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집으로 신호가 올 건데, 그게 여러분 집으로 올지 어디로 갈지는 얘가 정해져요. 자,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즉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데, 경로를 선택하고 흐름을 제어합니다. 경로 어디로 갈지 선택해주고, 그리고 흐름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죠? 그걸 해주는 게 라우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다. 즉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고, 흐름 제어, 경로도 선택해주고,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연결해. 즉 얘가 목적지 딱 집어주고 출발 지점은 연결되죠. 이렇게, 그죠? 띠띠띠 제가 잡아주죠. 그죠? 그리고는 가면 이제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설명을 종료합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라우터다. 라우터. 흐름 제어, 경로 설정,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로 이런 걸 해주더라.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집에는 이제 이 공유기가 바로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컴퓨터 이제 뒤에 구멍이 있죠.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 3대까지, 4대까지 연결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무선 신호를 쏘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앞에서 봤네요. 그죠? TCP/IP 프로토콜 중에 게이트웨이가 있었죠. 그죠? 자, 게이트웨이 뭐라 했어요? 게이트가 문이고, 얘는 웨이가 길이라 했죠. 문길. 즉,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 쉽게 말하면 통로고, 1층 아파트 통로입니다. 1층 통로예요. 1층 통로. 그죠?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죠. 그죠? 여러분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가지 않잖아요. 뛰내립니까? 그래서 2층에서 뛰내리고 3층.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밧줄 특수부대 출신이면 2층, 3층은 그죠? 밧줄 그냥 타고 뛰내리면 됩니다. 뭐, 물론 도둑이면 가능해요. 도둑은 또 그 가스관 타고 막 올라오죠. 그죠? 뭐, 그런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1층 통로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난리 납니다. 그걸 와야 돼. 그죠? 그럼 내려오고 가야 됩니다. 그 통로가 또 막혀갖고 문이 안 고장이 났어요. 그럼 못 나오죠. 그죠? 자, 1층을 반드시 거쳐. 게이트웨이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즉, 아파트, 여기 우리가 몇 동이에요? 201동이다. 여기 202동이다. 그러면 201동에서 202동은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외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 줄 던져가지고 타고 갑니까? 그죠?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 즉, 아파트 단지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나가갖고 그 아파트 단지 입구 들어가야 된다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들어가게 하는 입구 역할이다. 통로 역할이에요. 됐나요? 아파트 1층 통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 나가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친구 집에 놀러 가야 되지, 뭐 슈퍼맨 좀 날아간다 그러면 뭐 뛰내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통로라는 거.
서로 다른 네트워크, 즉 서로 다른 단지나 다른 동으로 가기 위한 입구 역할 1층입니다. 1층. 됐죠?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쉽게 알아두세요. 설명을 잘 듣고 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게이트웨이 딱 찾아내시면 돼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통로? 벌써 입구, 통로 말이 나왔죠 벌써. 이 통로나 입구란 말이 나와요 또. 그러면 확실하게 게이트웨이구나. 그죠? 됐나요? 자, 그리고 리피트 있습니다. 리피트는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하도 많이 들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listen and repeat 하면서 뭐 듣고 따라하세요. 맨날 그거 뭐 틀어주고 그죠? 따라라 하고 막 선생님 앉아있고 그랬죠, 그죠? 그 리피트가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 반복해라. 왜 반복하겠습니까? 못 들었으니까 잘못 들으면 또 야 다시 리피트 해독 하면 다시 말해주죠, 그죠? I'm sorry 뭐 못 들었다 하면서 다시 반복하면 리피트 해독 하죠. 자, 이것처럼 신호도 멀리 못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갔어요. 이쪽 산에 하나 올라가고 이쪽 산에 하나 올라갔어요. 친구가 따로 따라갔어요. 여기 친구 한 명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이제 이렇게 섰어요. 그 친구가 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막 말을 해요. 그럼 얘가 뭐 알아듣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하던데 밥 먹으러 가자 하지만 신호가 가다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얘한테는 뭐 하는데 뭐 파리 소리 들리는데 뭘 몰라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면서 하지만 또 가다가 얘 또 뭐 제가 뭐라고 하노 하고 이거 합니다. 안 통하죠, 그죠? 왜요? 감세가 생기니까 소리가 내가 한다고 하면 수백 킬로를 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서서히 없어져요.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신호들도 다 그래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보면 신호가 처음에는 신호가 멋지게 날아가요. 크게 이렇게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무 신호도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뭔가를 보내면요. 서울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데이터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뭘 둔다는 거예요. 여기 낮은 산에 누가 또 하나 올라갔어요. 친구가 또 한 명. 다행히도. 그러면 얘가, 야, 뭐 시기 보고 밥 먹자 그래?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점점 소리는 작게 들리지만 알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다 하고, 얘한테 또 다시, 야, 밥 먹으러 내려가자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알아들어요. 약간 소리가 많이 안 줄을 테니까, 알았다, 지금 내려갈게. 하면, 이게 내려안돼. 하면 이제 내려오겠죠. 둘 다, 셋 다 내려오겠죠. 중간에 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 말을 반복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호도 지금 전봇대를 타고 우리가 신호를 날아갈 건데, 자, 전봇대를 보시면 신호가 이렇게 가요. 선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갑니다. 이제 전봇대로. 가면, 자, 여기에 이제 연결됐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연결됐다. 그럼 내가 여기서 친구야 안녕이라고 글자를 쳤어요. 채팅하면서. 그럼 얘가 친구야 안녕이라고 쭉 갑니다. 가다 보면 점점 얘가 감지해서 요쯤에서 뭐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서는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리피트기라는 걸 다 달아요. 그러면 여기 소리가 줄어들 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정폭을 합니다. 받아서 다시 원래 신호로 정폭을 해요.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 가다 조금 감소는 되겠지만 여기까지 조금 소리가 왔어. 그럼 얘를 받아서 하면 이게 친구의 안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리피트기를 달아서 소리를 받아왔고 그걸 원래 신호로 더 정폭을 확 시킨 다음에 다시 쏴줘요. 그러면 그 신호가 계속 유지돼서 가겠죠. 안 없어지고, 그죠? 그럼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감세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게 리피트입니다. 리피트, 반복. 자, 전송 매체상에서, 전봇대라는 말이에요. 전선. 전송 매체상에서 신호를 수신해가지고, 그걸 다시 전폭한 다음에 재전송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산에서 그렇게 말을 해줄 때, 멀리 못 들리는 거, 중간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반복해주는 거. 그걸 리피트, 그럽니다. 리피트. 자,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요. 리피트. 오케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요런 기계, 요런 것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선도 되고, 뭐, 유선도 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전원을 쏴주면 얘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다시 소리를 확 크게 해갖고, 다시 쏴줍니다. 그럼 또 감쇄되는 부분에 가서 또 설치해놓고, 또 감쇄되는 설치해놓으면 계속 그 신호가 계속 반복해서 날아가겠죠. 그죠? 리피트기입니다. 자, 브릿지라는 말이죠. 브릿지. 떠오른 말 나오네요. 그죠? 이게 또 뭘까요? 하도 많아요, 이제. 자, 브릿지는 여러분 해석하면 다리입니다. 다리. 자, 또 쉽게 설명하면 큰 강이 하나 막아섰는데요. 여기 A 마을이 있습니다. A 마을이 막 쭉 있어요. 여기는 B 마을이 있어요. 하지만 이 큰 강이 물살이 세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 A 마을하고 B 마을은 불과 100m 밖에 안 떨어졌지만 서로 거의 완전 왕래가 없어요.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뭐 이 동네에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제 시집을 한번 갔다 가면 난리 나요. 이제 시집 가면 이제 배를 타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건너가요.
그러면 시집가면 아예 왕래가 안 됩니다. 얘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픈지 잘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져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A와 B가 이랬지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를 하나 탁 놔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마리 돼버리죠. 이러면 그죠? 같은 말이 돼버려요. 누가 사는지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오고 막 왕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서로 같은 프로토콜이에요. 같은 프로토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같은 말을 쓰는 같은 한국인이에요. 같은 한국인끼리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프로토콜 써놓고 있는 다른 낸을 연결하는 거. 같은 말을 쓰고 있고요. 같은 이제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그 다른 낸을 서로 다른 낸, 즉 다른 공간,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틀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브릿지라는 거예요. 브릿지. 됐나요? 우리 아파트하고 저쪽 다른 한 5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하고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아파트끼리 연결되고 그 아파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라우터를 통해서 또 동끼리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이제 연결되겠죠. 됐나요? 이게 브릿지입니다.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리요.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다른 낸을, 즉 다른 마을들을 연결해준 장치. 그래서 브릿지 그래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더라. 됐나요? 자, 브릿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러면 기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허브라는 게 있어요. 허브라는 거는 지금 여기 허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컴퓨터 11대가 있는데 이 11대 컴퓨터가 인터넷 하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하나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공유기를 통해서 나오고요. 나와가지고 이게 다시 11대 연결할 수 없잖아요. 신호가 선이 하나니까. 이 선 하나를 컴퓨터 한 대만 연결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11대 연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한 겁니다. 여기 구멍에다가 이거 하나 꽂아가지고요. 여기 메인이 되고 자, 여기다가 전부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요. 이래가지고 11개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꽂으면 이게 구멍이 많은 걸 사면요. 그만큼 컴퓨터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8포트, 뭐 5포트, 11포트, 24포트, 32포트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 그 허브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는 뭐 8포트짜리 사면 좋겠죠. 그죠? 아니면 5포트 사도 됩니다. 원래 공유기 자체에 구멍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 3대를 연결하고 그죠? 요거 하나를 허브에 연결합니다. 5포트짜리 허브에 연결하면 구멍이 5개 또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는 또 써야 되니까 4개를 씁니다. 그럼 여기 또 4개 더 생기는 거예요. 4개가. 여기 3개 생기고. 그럼 총 7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허브예요.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우리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연결하면 같은 네트워크가 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 화면 보고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공유해서 또 다운받아가는 회사에 주로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요. 그게 회사에 컴퓨터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몇 개 들어놓고 그거에다가 공유기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각 부서로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들이 같은 선상에 선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허브입니다. 허브. 꼭 프린터뿐 아니고 컴퓨터뿐 아니고 프린터기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린터기도 인터넷이 되는 프린터라면 연결해 놓고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인쇄 가능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인쇄 가능해요. 이게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네트워크 프린터. 요즘엔 광고 많이 하죠. 뭐 e프린터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아닌데 e프린터는요. 인터넷 선을 꽂아 놓고요. 그걸 이제 아무 데서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탁 인쇄 눌러도 e프린터가 돼요. 신기하게 인터넷 선을 통해 가지고 인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브라는 게 바로 외부 기기들을 즉 낸상에 있는 서로 같은 낸상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나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들아. 됐나요? 허브. 뭐 다른 말로 뭐 집점 장치 그런 말 씁니다. 자, 그리고 자, 모뎀하고 랜 카드라는 거 있습니다. 모뎀은 지금은 안 쓰는데요. 이 랜 카드를 지금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랜 카드도 일종의 모뎀입니다. 그냥 모뎀이 범위가 좀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넓은 의미 아니고 옛날에 이 모뎀 하면은 이거였어요. 전화선을 꽂아 쓰는 인터넷. 우리 전화선을 와가지고 전화선에다 꽂아요. 전화기 꼽는 선을 여기 꽂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이걸로 ADSL 있죠. 써보신 분 있죠. ADSL 옛날에 그죠? KT의 ADSL이 바로 이 모뎀을 썼어야 됐어요. ADSL 써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선을 꽂아갖고 팩스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도 이걸 쓰게 되면요.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팩스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전화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모뎀이라 했는데 얘는 원래 넓은 의미의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걸 모뎀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랜카드도 모뎀에 속합니다. 그 모뎀이 뭐 하는 거냐? 자, 이게 보시면 MMO가 있고 DEM이 있죠. D가 자, MMO가 모듈레이션, 변조입니다. 변조는 말이에요. 변조. 요거는 디모듈레이션, 복조예요. 복조.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압축하고 얘는 압축을 푸는 방법이에요. 모듈레이션은 압축하고 여러분 알약으로 알집으로 그러잖아요. 압축을 해놓으면 뭔가로 풀어야 되잖아요. 알집으로 다시 풀죠. 압축하고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조와 복조예요. 얘는 암호화 시키고 얘는 푼다. 암호를 풀어서 보여준다. 복조. 자,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느냐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안테나란다. 전봇대로 쭉 가가지고 하여튼 누군가에게 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 컴퓨터에 가 있겠죠. 쉽게 이렇게 크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전봇대를 잘 보시면 전봇대 선이 원래는 세 줄이 지나갑니다. 크게 분간해서 이렇게 세 줄이.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에 지나가고, 여기에 막 엄청난 선들이 지나가요. 여기 중간에, 맨 밑에는. 이렇게 단계가 세 개가 지나가요. 맨 밑에 이게 뭡니까? 고압이에요, 고압. 여기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바로 220V예요. 여러분 가정집으로 가는 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통신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선 케이블이라든지 유선 TV 있죠. 그거 온다든가 인터넷이라든지 광 케이블 여기 요 지나갑니다. 전봇대에. 맨 밑으로. 일부러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놨어요. 서로 안 헷갈리게. 여기는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막 선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맨 위에는 굵은 선 막 2개 내지 4개 정도 지나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2개가 지나가는데 요 하나만 따서는 안 죽어요. 요 양쪽으로 손을 딱 잡아보세요. 팍 하고 갑니다. 그냥. 새가 요 앉으면 안 죽죠. 그죠? 새가 좀 큰 새가 앉아고 여기 다리 벌리고 딱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팍 하면 타 죽어요. 너무 또 낚싯대 가지고 옥상에 장난치다가 여기는 낚싯대가 여기 탁 걸치잖아요. 죽습니다. 사람요. 큰일 나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 많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자기 집은 3층인데 3층 때문에 여기 전봇대가 맨 밑에 저 전선이 보여. 그거를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탁 건들려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퍽 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옥상에서 보면 이 전봇대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선이. 이 선을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이거 고압입니다. 몇만 볼트 지나갑니다. 몇만 볼트. 몇천 볼트에서 몇만 볼트가 지나갑니다. 이거 잘못 건들면 죽습니다. 요 중간에 또 220이 지나가요. 요게 이제 여러분 가정집으로 온다거나 해요. 그래갖고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계량기도를 통해서. 요게 이제 여러분 인터넷 선이나 그런 거. 이렇게 구성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컴퓨터는 무슨 컴퓨터라 했어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얘는 디지털이에요. 얘도 디지털이겠죠. 그죠? 디지털이겠죠. 그죠? 자, 근데 요 선은요, 선은 디지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이런 신호로 가는 거.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 0, 1, 0, 1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얘는 아날로그예요.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아날로그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또 아날로그로 와요. 근데 이 컴퓨터는 디지털이 또 신호가 서로 틀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친구의 안녕 치면 디지털로 만든 거고, 그 디지털을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로 바꿔줘야만이 어떻게 이 선을 타고 내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번에는 아날로그를 이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걸 설치한 겁니다. 모뎀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모뎀이 돼가서 그 모뎀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줘. 이걸 변조라 그래요. 변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모뎀 역할입니다. 바꿔주고 다시 갑니다. 가서 또 이거 왔는데 이번에는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돼요. 이것도 바로 모뎀이 합니다. 여기 모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죠. 이것도 바로 모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맞습니다. 이걸 복조라 그래요. 복조. 옛날에는 모뎀을 썼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모뎀과 똑같은 역할이 뭐예요? 바로 랜카드가 여러분 컴퓨터에 꽂힌 이유예요. 이게 바로 랜카드가 있고 거기에 선이 꽂혔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작성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랜카드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뀌고, 아날로그가 여러분 그 랜 케이블을 타고 아날로그 신호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친구 집에나 어디 갔을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꾸는 게 바로 거기도 랜카드가 있겠죠.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랜카드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니까 화면에 탁 나타납니다. 그죠? 또 반대로 여기서 또 디지털 신호를 만든 걸 그래 반갑다 하고 보내면 어떻게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또 반대 역할을 해요. 또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꿔서 쭉 하고, 여기서 또 아날로그가 다시 요거 랜카드가 또 아까는 반대처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여러분 화면에다 그래 반갑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게 모뎀 역할이에요. 됐나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서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물리적 장치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카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계 장치죠, 그죠? 이걸 모뎀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바꿔주는 이거는 기계 장치가 얘가 해요. 그 모뎀이라는 건데 모뎀 안에 이제 랜카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랜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랜카드 말을 쓰는 거죠. 되셨나요?